아내가 매일 나갔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도 말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날, 전 진실을 받습니다. 너무 늦게. 여보, 미안해요. 당신한테 말 못한 게 있어요. 아내가 경찰서 조사실에서 제 손을 잡으며 말했죠. 그 순간 전 알았어요. 25년 결혼 생활이 끝나는구나. 하지만 3개월 후, 전 법정에 서 있었습니다. 제가 아니라 제 옆에 아내가 증인석에 앉아 있었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떴다방 조직 5명이 고개를 떨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중 한 명, 30대 초반의 젊은 남자가 아내를 쏘아봤어요. 전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떨리고 있었거든요. 당신 덕분이야. 제가 속삭였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3개월 전만 해도 전 아내를 의심하고 미행하고 심지어 이혼을 결심했었는데,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잠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제 이름은 김태준입니다. 올해 56이에요. 30년째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죠. 아내 윤미선은 저보다 3살 어린 53. 25년 전 중매로 만나 결혼했어요. 우린 그저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키우면서 살았죠. 아이들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느라 빚도 좀 졌지만 그래도 행복했어요. 작년 말에 딸아이가 결혼하고 나니까 집이 텅 비더라고요. 처음엔 좀 허전했는데 그것도 잠시. 아내랑 단둘이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여보, 이제 우리 시간 좀 갖자. 해외여행도 가고. 제가 그렇게 말했죠. 아내도 좋아했어요. 그래요. 당신 정년 퇴직하면 유럽 한 달 살기 하면 어때요? 우린 그렇게 노후를 계획했습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꿈이었죠. 그런데 올해 2월쯤부터였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게, 여보, 나 좀 나갔다 올게. 저녁 먹고 나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죠. 어디 가? 친구 만나. 금방 올게. 그런데 매일이었어요. 매일 저녁 7시쯤 되면 나가는 거예요. 처음엔 일주일에 한두 번이었는데 점점 잦아지더니 결국 매일로 바뀌었죠. 요즘 친구 자주 만나네? 제가 물었어요.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친구가 요즘 힘든 일이 있어서 내가 좀 옆에 있어줘야 할 것 같아.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아내는 여전히 매일 나갔죠. 돌아오는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처음엔 9시, 10시, 나중엔 11시가 넘어서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여보, 너무 늦게 다니는 거 아냐? 제가 걱정스레 말했죠. 미안해요. 친구가 많이 힘들어해서. 조금만 더 그러면 곧 나아질 거예요. 아내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뭔가 고민이 있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아내를 믿었거든요. 그런데 3월 중순쯤이었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오는데 이웃집 박씨 아저씨가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김 선생, 잠깐만. 박씨 아저씨는 환갑이 넘은 분인데 동네에서 오래 사셨어요. 뭐 일 있으세요? 아니, 그게 김 선생, 댁 사모님 말이야. 박씨 아저씨가 말을 흐렸어요. 뭔가 말하기 곤란한 표정이었죠. 아내가 왜요? 요즘 자주 역 앞 떴다방에 가시던데 혹시 알고 계셨어? 떴다방?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떴다방이요. 그게 무슨... 요즘 TV에서 나오잖아. 노인들 타겟으로 사기치는데 말이야. 건강식품이니 뭐니 하면서 비싼 거 팔고. 박씨 아저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거기 자주 가시길래 혹시 사기당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거야.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아내가 떴다방에 고맙습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서둘러 집으로 왔어요. 장바구니를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죠. 떴다방이라니 TV에서 본 적이 있었어요. 노인들 모아놓고 건강식품이니 뭐니 하면서 수백만 원씩 받아내는 곳이잖아요. 불법 다단계, 사기 조직, 그런 데를 아내가 다닌다고? 여러분, 전 그때 몰랐어요.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걸. 그날 밤, 아내가 평소처럼 나가려고 했어요. 여보, 나 나갔다 올게. 어디가? 제 목소리가 좀 날카로웠나 봐요. 아내가 저를 쳐다봤죠. 친구 만나러. 왜? 무슨 친구를 매일 만나? 대체 누구야? 왜 그래요? 갑자기. 아내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 앞 떴다방 다닌다며? 제가 말했죠. 아내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게 누가 그래요? 중요한 게 그게 아니잖아. 거기가 어떤 덴데?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참았던 게 터진 거죠. 당신 거기서 뭐 사기당한 거야? 얼마나 썼어? 아니에요. 사기 같은 거 안 당했어요. 아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거긴 왜 가? 매일? 그냥 좀 답답해서요. 집에만 있으니까. 아내가 고개를 돌렸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떴다방 아니라 다른 데 다니면 안 돼. 복지관이든 문화센터든. 복지관은 재미없어요. 재미가 중요해.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 데인데. 전 화가 났어요. 아내가 순진하게 당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알았어요. 안 갈게요. 아내가 작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어요. 전 소파에 앉아서 한숨을 쉬었어요. 뭔가 잘못 틀어진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뭘 잘못한 건지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아내는 나가지 않았어요. 집에만 있었죠. TV 보고, 청소하고, 밥하고.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내가 자꾸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문자가 오면 얼른 확인하고 누군가와 통화도 했죠. 누구야? 제가 물으면 아내는 친구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없었어요. 쪽지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죠.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저녁 차려놨어요. 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아내한테 전화했죠. 여보, 어디야? 금방 가요.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지금 어디냐고? 곧 가요. 아내가 전화를 끊었어요. 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죠. 역 앞으로 갔어요. 떴다방이 어디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건물 2층에 55건강생활이라는 간판이 보였거든요.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이 보였어요. 전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어서 오세요. 20대로 보이는 젊은 여자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실내는 넓었습니다. 의자가 30개쯤 놓여 있었고 앞쪽엔 큰 스크린이 있었죠. 노인들이 10명쯤 앉아 있었어요. 그 중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앞쪽에 젊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였죠. 잘생긴 편이었습니다. 이 제품은 혈액순환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상 분들께. 남자가 제품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저를 봤습니다.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전 아내에게 다가갔어요. 나가자. 여보, 나가자고. 제 목소리가 컸나 봐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젊은 남자가 다가왔어요.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당신은 누구야? 저는 이곳 매니저 정민우라고 합니다. 혹시 윤미선 고객님의 남편이야. 전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자. 아, 잠깐만요. 손님, 정민우라는 남자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저희는 합법적인 사업체입니다. 불법이 아니라고요. 합법. 떴다방이 합법이라고? 저희는 건강식품 판매점입니다. 정식 사업자 등록도 돼 있고요. 남자가 웃으며 말했죠. 그 웃음이 비웃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전 아내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집으로 오는 길, 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화가 났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거기서 뭐 샀어? 얼마 썼어? 아무것도 안 샀어요. 거짓말 하지 마. 진짜예요. 전 아무것도 안 샀다니까요. 아내가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눈물을 흘렸죠. 그럼 거긴 왜 가? 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냥 사람들이 좋아서요. 사람들? 네, 거기 오시는 분들.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같이 차도 마시고 이야기도 하고.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우 씨가. 민우, 그 남자? 전 귀를 의심했어요. 민우 씨가 저한테 잘해줘요. 이야기도 들어주고. 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당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친절하게 대해줘서. 50대 아줌마한테 30대 남자가 친절하게 대해주면 그게 뭔 줄 알아?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신 정신 차려. 그 남자가 당신한테 왜 잘해주는지 모르겠어? 알아요. 그거.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바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물건 팔려고 그러는 거 알아요. 알면서 왜 가? 하지만 아내가 말을 흐렸어요. 그래도 좋았어요. 누군가 저한테 관심 가져주는 게. 그 말에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당신은 맨날 회사 일만 하잖아요. 집에 와서도 TV만 보고 저한테 무슨 관심 있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5년 동안 전 당신 그림자처럼 살았어요. 아이들 키우고 밥하고 청소하고 그게 다였어요. 그게 이제 아이들도 다 컸어요. 집도 텅 비었고. 그런데 저는 뭐 하고 살아야 돼요? 당신 밥이나 차려주면서 늙어 죽으라고요? 아내가 울었습니다. 소리 내서 울었죠.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아내를 이렇게 만든 거구나. 하지만 전 그때 몰랐죠. 더 큰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요. 다음 날부터 전 아내를 감시했습니다. 아니, 감시라고 하면 나쁘게 들리겠죠. 하지만 전 걱정됐어요. 아내가 사기당할까봐. 그리고 솔직히 그 젊은 남자가 신경 쓰였습니다. 민우였나? 그 남자가 아내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어요. 전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점심쯤 집에 왔죠. 아내는 나가 있었어요. 역 앞으로 갔어요. 떴다방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았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떴다방 입구가 보였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내가 나왔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남자, 정민우가 옆에 있었죠. 둘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나란히 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를 밟았죠. 둘은 근처 공원으로 갔어요. 벤치에 앉았습니다. 전 나무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거리가 좀 멀어서 대화는 들리지 않았죠. 하지만 둘의 모습은 보였어요. 남자가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웃었습니다. 밝게 웃더라고요. 전 집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이었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남자가 아내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친근하게. 전 주먹을 쥐었어요. 저 자식이? 둘은 다시 떴다방으로 돌아갔어요. 전 카페로 돌아와 앉았죠. 오후 5시쯤 아내가 나왔습니다. 이번엔 혼자였어요. 전 집으로 먼저 갔어요. 아내보다 먼저 도착해서 소파에 앉아 있었죠. 다녀왔어요.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어디 갔었어? 친구 만났어요. 거짓말이었어요. 어떤 친구? 학창 시절 친구요. 왜요? 아내가 제 눈을 피했습니다. 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더 지켜봐야겠다고. 그 후 일주일 동안 전 아내를 미행했어요. 매일 반차를 내거나 연차를 썼죠. 아내는 매일 떴다방에 갔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남자와 함께 공원에 갔어요. 둘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 보였습니다. 남자가 아내를 보며 웃고 아내도 남자를 보며 웃었죠. 한 번은 남자가 아내한테 커피를 사줬어요. 또 한 번은 아내가 남자한테 뭔가를 건넸습니다. 작은 봉투 같았죠.
전 확신했어요. 둘이 뭔가 있구나. 그날 밤, 전 아내와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여보, 네. 우리 이야기 좀 하자. 아내가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당신, 뭐 하고 다녀? 그냥 집에 있죠? 거짓말 하지 마. 제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나 다 알아. 당신 매일 떴다방 가고 그 남자랑 만나는 거. 아내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미행했어요? 그래, 미행했어. 전 화가 났어요. 25년을 같이 살았는데 당신이 이럴 줄 몰랐어. 여보, 그 남자가 뭐가 좋아? 돈, 외모? 아니면 젊어서?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뭐야? 대체 뭐야? 말 못해요. 왜 못해? 그냥 못해요. 아내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잠갔습니다. 전 주먹으로 문을 쳤어요. 당신, 이러지 마! 문 열어! 하지만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전 결심했어요. 직접 그 남자를 만나야겠다고 회사를 조퇴하고 떴다방으로 갔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죠. 안으로 들어갔어요. 노인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없었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 여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정민우 씨 있나요? 아, 매니저님요? 잠시만요. 여직원이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정민우가 나왔습니다. 아, 저번에 윤미선 고객님 남편분이시죠? 남자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전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우리 아내한테 뭐 하는 거야? 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는 척하지 마. 매일 같이 공원 가고 커피 마시고. 남자의 표정이 굳었어요. 아, 그걸 보셨군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50대 아줌마 꼬셔서 돈 뜯어낼 생각이야? 아니에요. 남자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그건 남자가 말을 흐렸어요. 말 못하겠습니다. 뭐? 죄송하지만 그건 윤미선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 윤미선님한테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오히려 뭐? 오히려 도와드리고 있어요. 도와준다고? 전 코웃음 쳤어요. 그래, 돈 받고 도와주는 거지? 아니에요. 남자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전 윤미선님한테 돈 한 푼 받은 적 없어요. 오히려 제가 도움을 받고 있죠. 무슨 소리야? 더 이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정말 궁금하시면 윤미선님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남자가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전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도와준다고. 무슨 도움? 집에 돌아왔을 때 아내가 있었어요. 다녀왔어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 좀 해. 전 소파에 앉았어요. 아내도 맞은편에 앉았죠. 떴다방 갔다 왔어. 그 남자 만났고. 네. 그 남자가 그러더라. 당신을 도와주고 있다고. 무슨 소리야? 아내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 못해요. 왜 자꾸 말 못한다는 거야? 우린 부부잖아. 제 목소리가 커졌어요. 부부면 다예요. 부부라고 해서 모든 걸 말해야 해요? 아내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전 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제 일에 관심도 없으면서 당신 일? 대체 무슨 일인데? 경찰 일이에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어요. 뭐라고? 전 경찰 협력자예요. 떴다방 조직 잡는 걸 돕고 있어요. 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경찰, 협력자? 네. 3개월 전부터요. 아내가 천천히 말했어요. 처음엔 저도 그냥 심심해서 갔어요. 떴다방. 사람들도 만나고 차도 마시고. 그런데 거기서 이상한 걸 발견했죠. 이상한 거? 그 사람들 노인들한테 건강식품 팔면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주민번호, 통장 계좌, 집 주소.
심지어 부동산 정보까지. 아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엔 대출 권유를 하더라고요. 집 담보로 돈 빌려서 건강식품 사라고. 나중에 몇 배로 돌려준다고. 그래서 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죠. 그런데 경찰이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의 눈빛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증거를 모으기로 했어요. 내부에 들어가서. 미쳤어. 그게 얼마나 위험한데. 알아요. 하지만 전 해야 했어요. 아내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거기 오시는 분들, 다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이에요. 70대, 80대, 평생 모은 돈 사기당하고 집까지 빼앗기는 분들이에요.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었어요. 우리 엄마 생각하면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아내의 어머니는 3년 전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하셨어요. 2천만 원을 잃으셨죠. 그 충격으로 1년 동안 우울증을 앓으셨습니다. 그래서 경찰이랑 협력하기로 한 거예요. 그럼 그 남자는 정미무 씨요? 그 사람도 경찰 협력자예요. 아니, 정확히는 잠입 요원이죠. 뭐 원래 경찰이었대요.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이번 작전에 자원해서 들어온 거래요. 아내가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이 내부에서 정보를 빼내고 전 고객 역할을 하면서 증거를 모으는 거예요. 거래 장면, 대화 내용, 서류들. 전 할 말을 잃었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위험해서요. 당신이 알면 말릴 거 뻔하잖아요. 당연하지. 그게 얼마나 위험한데. 하지만 전 해야 했어요.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전 25년 동안 당신 그림자로만 살았어요. 이번엔 제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당신한테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하지만 이건 제가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 순간 전 깨달았어요. 제가 아내를 얼마나 모르고 살았는지. 그럼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증거는 모았어? 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의 다 모았어요. 다음 주면 경찰이 일제 검거할 거예요. 위험하지 않아? 민우 씨가 보호해 줄 거예요. 그리고 경찰도 대기하고 있고요. 아내가 미소 지었어요. 걱정 마세요. 전 조심할게요. 하지만 전 불안했습니다. 나도 도울 수 있는 거 없어? 있죠.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냥 믿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다고.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믿을게. 그날 밤, 전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아내가 위험에 처할까봐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아내가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었다니. 다음 날부터 전 아내를 적극적으로 도왔어요. 오늘은 뭐 하면 돼? 오늘은 계약서 사본을 몰래 찍어야 해요. 민우 씨가 사무실 문을 열어둘 거예요. 위험하지 않아? 괜찮아요. 5분이면 돼요. 아내가 떴다방에 들어갈 때, 전 밖에서 대기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죠. 10분이 지났어요. 아내가 나왔습니다. 됐어요. 아내가 가방을 톡톡 두드렸어요.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죠. 잘했어. 전 아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아내는 매일 증거를 모았어요. 녹음 파일, 사진, 서류 사본, 그리고 마침내 작전일이 됐습니다. 4월 15일 오후 2시, 아내가 떴다방에 들어갔어요. 전 근처에서 대기했죠. 오후 3시, 경찰 차량 5대가 도착했습니다.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경찰들이 우르르 떴다방으로 들어갔어요. 전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0분 후, 사람들이 끌려 나왔어요. 떴다방 사장, 직원들, 그리고 정민우도 함께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갑을 차지 않았죠. 아내도 나왔어요. 무사했습니다. 전 달려갔어요. 여보, 여보,
아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전 아내를 꼭 안았습니다. 경찰 한 분이 다가왔어요. 윤미선 씨 남편분이시죠? 감사합니다. 부인 덕분에 큰 조직을 검거했습니다. 감사는요. 제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아닙니다. 믿어주신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었어요. 경찰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정민우도 다가왔어요. 미선 누나, 고생하셨어요. 민우 씨도요. 위험했죠? 괜찮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요. 민우가 제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해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죠. 전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내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후, 진짜 끝났네. 고생했어. 전 아내 옆에 앉았어요. 여보, 응, 미안해. 왜요? 의심해서. 그리고 그동안 당신한테 무관심했던 거. 전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난 당신을 너무 몰랐어. 당신이 이렇게 강한 사람인 줄, 이렇게 용감한 사람인 줄. 여보, 이제부터는 달라질게. 당신한테 더 관심 갖고 당신 이야기 들어줄게. 아내가 웃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고마워요. 우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떴다방 조직이 기소됐다는 소식이었죠. 총 5명이 구속 기소됐고 피해자는 47명, 피해액은 12억 원에 달했습니다. 47명이나 아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돈은 돌려받을 수 있대요. 조직이 숨겨둔 자산을 찾았다고. 다행이네. 전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재판은 2달 후에 시작됐어요. 아내는 증인으로 출석했죠. 전 방청석에 앉아서 아내를 지켜봤습니다. 증인, 피고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속였습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처음엔 무료 건강 강좌라고 했어요. 차도 주고 간식도 주면서 친절하게 대했죠. 아내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나면 건강식품을 권유했어요. 비싸지만 효과가 좋다고. 그리고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으라고 했어요. 대출 절차는요? 피고인들이 직접 대출 서류를 작성해 줬어요. 피해자들은 그냥 서명만 하면 됐죠. 하지만 아내가 잠시 멈췄어요. 그 서류는 대출이 아니라 집담보 계약서였어요. 피해자들은 모르고 서명한 거죠. 방청석에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을 잃었어요. 70대, 80대 어르신들이 평생 모은 집을.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판사가 피고인들을 쳐다봤습니다. 차갑고 엄격한 눈빛이었죠. 피고인들, 할 말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피고인들이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은 3번 더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선고일이 왔죠.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피고인들은 노인들의 신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약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한 범죄이며 전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내도 제 손을 꽉 쥐었죠. 법정을 나오면서 정민우를 만났어요. 누나, 형부님, 수고하셨어요. 민우 씨도요.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다시 경찰로 돌아가려고요. 이번 일로 제가 왜 경찰이 됐는지 다시 생각하게 됐거든요. 민우가 웃었어요. 누나 보면서 배웠어요. 평범한 사람도 용기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민우가 우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행복하세요. 민우 씨도요. 우린 악수를 나눴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배고파요. 뭐 먹을래? 응. 떡볶이? 떡볶이? 전 웃었어요. 좋아.
우리 떡볶이 먹으러 가자. 우린 근처 분식집에 들어갔어요. 떡볶이 2인분을 시켰죠. 오랜만이네. 이렇게 둘이 밖에서 먹는 거. 그러게요. 아내가 떡볶이를 호호 불며 먹었어요. 맛있다. 그치? 전 아내를 보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여보, 응, 앞으로 우리 자주 이렇게 나오자. 둘이서. 그래요. 아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이 너무 예뻤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아내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여보, 나 상담 봉사하려고요. 상담 봉사? 네. 보이스피싱이나 떴다방 같은 사기 피해 예방 상담이요. 아내가 팜플렛을 보여줬어요. 구청에서 모집한대요. 자원봉사자로. 좋네. 당신 경험이 도움이 되겠다. 그쵸? 전 제 경험을 다른 분들한테 나눠주고 싶어요. 아내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일주일에 2번, 아내는 구청 상담실에 나갔습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사기 예방 교육을 하고 상담도 해줬죠. 오늘 어땠어?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가 신나서 이야기했어요. 오늘 한 할머니가 오셨는데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으셨대요. 근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바로 끊으셨대요. 잘했네. 그쵸? 뿌듯하더라고요. 아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해 가을, 구청에서 아내한테 표창장을 줬어요. 모범 봉사자상을 윤미선 씨에게 수여합니다. 구청장이 표창장을 건넸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죠. 전 방청석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었구나. 시상식이 끝나고 집으로 오는 길,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고마워요. 왜? 믿어줘서? 그리고 응원해줘서? 당연한 거지. 전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나야말로 고마워. 당신 덕분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아. 무슨 소리예요? 진심이야. 난 당신한테 배웠어. 평범한 사람도 용기만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아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우린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래,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지금 전 정년퇴직을 3년 앞두고 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상담 봉사를 하고 있죠. 우린 달라졌어요. 많이. 이제 전 매일 아침 아내한테 물어봐요. 오늘 뭐 할 거야? 그리고 저녁엔 아내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 오늘 있었던 일들. 오늘 한 할아버지가 오셨는데요. 아내가 신나서 이야기하면 전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줘요. 가끔은 우리끼리 여행도 가요. 강원도, 경주, 제주도. 여보, 사진 찍어요. 아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죠. 전 아내의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지난주엔 딸아이가 놀러 왔어요. 엄마, 요즘 되게 밝아 보여요. 그래? 네. 예전이랑 달라요. 훨씬 행복해 보여요. 딸아이의 말에 아내가 웃었어요. 그런가? 엄마 요즘 행복해. 좋은 일 하셔서 그런가 봐요. 응, 그것도 있고, 아빠가 달라져서. 아내가 저를 쳐다봤어요. 아빠가 이제 엄마 이야기 들어주거든. 딸아이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빠, 잘하셨어요. 고맙다. 전 쑥스럽게 웃었어요. 여러분, 전 이제 알아요. 결혼이 뭔지. 결혼은 상대를 소유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응원하는 거죠. 전 25년 동안 아내를 제 그림자로만 생각했어요. 제 뒤에서 저를 뒷받침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아내는 독립된 인격체였어요. 자기 꿈이 있고, 자기 목표가 있는 사람이었죠. 전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 중에 배우자와의 관계가 힘드신 분 계신가요? 서로 대화가 없으신가요? 서로에게 무관심하신가요?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대화하세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꿈꾸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믿어주세요.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멋진 사람이라는 걸. 전 그렇게 해서 제 아내를 다시 발견했어요. 25년 동안 옆에 있었지만 제대로 본 적 없는 사람을.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믿으세요. 당신 자신을, 그리고 당신의 배우자를. 얼마 전 아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내년에 유럽 한 달 살기 할까요? 좋지. 가자. 파리 가서 박물관도 보고, 로마 가서 콜로세움도 보고. 응, 다 가자. 전 아내를 안았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 저도요. 아내가 제 품에 안겼어요. 당신 덕분에 전 제가 누군지 다시 찾았어요. 우린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아름다웠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만큼이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생은 짧아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러니 사랑하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세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 사람이 무엇을 꿈꾸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함께 꿈을 꾸세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당신을 배신할 리 없어요. 그 사람도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제대로 보세요. 그러면 보일 거예요.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전 이제 매일 아내한테 말해요. 사랑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그 말들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오늘,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당신 옆에 있는 사람한테 말하세요. 당신 이야기 들려줘. 그게 시작이에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 믿으세요. 당신 자신을. 그리고 믿으세요. 당신의 배우자를. 지난달에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아내가 상담하던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사위 되시는 분이죠. 아,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부인 덕분에 제가 사기 안 당했어요. 정말 고마운 분이에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 거의 3천만 원을 보낼 뻔했어요. 손자가 사고 났다고 합의금 보내라고. 근데 선생님 부인이 알려주신 대로 경찰에 먼저 확인했더니 사기더라고요. 아, 정말 다행이네요. 다행이죠. 그 돈은 제 평생 저축이었거든요. 그걸 잃을 뻔했어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셨어요. 선생님 부인,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에요. 우리 같은 노인들한테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감사합니다. 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선생님도 부인, 잘 챙겨주세요. 그런 좋은 분 놓치면 안 돼요. 네, 그럴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제 아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었구나. 저녁에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김 할머니한테 전화 왔어. 아, 그래요? 할머니 괜찮으셔? 응. 당신 덕분에 사기 안 당하셨다고 고맙다고 하시더라. 그러셨어요? 아내가 수줍게 웃었어요. 다행이다. 할머니가 정말 걱정되셨거든요. 당신, 정말 대단해. 전 아내를 안았습니다. 나보다 훨씬 멋진 사람이야. 무슨 소리예요? 여보도 충분히 멋져요. 아니야, 진심이야. 전 아내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당신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있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아내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고마워요. 그렇게 말해줘서. 요즘 전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내랑 산책을 해요. 동네 한 바퀴 도는데 30분쯤 걸리죠.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아내가 물어봐요. 응, 오늘 신입사원이 실수해서 내가 좀 도와줬어. 어떤 실수? 보고서에 숫자를 잘못 넣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쳐주고 전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예전엔 절대 안 하던 이야기였죠. 당신은 좋은 선배예요. 그래. 네. 후배들한테도 잘 대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내가 제 팔짱을 꼈어요. 저도 당신한테 배웠거든요.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 언제 내가? 매일이요. 당신이 저 응원해 주잖아요. 아내가 웃었어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전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들이 쌓여서 우리의 인생이 되는 거구나. 지난주에 아들이 전화했어요. 아빠, 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 와이프랑 요즘 대화가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침울했어요. 둘 다 바빠서 그런가? 집에서도 각자 핸드폰만 보고. 그래. 전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아, 아빠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 네, 와이프 요즘 무슨 생각하고 사는지 알아? 모르겠어요. 그럼 물어봐야지. 물어보면 그냥이라고만 하는데요. 그럼 계속 물어봐. 진심으로. 전 아들에게 말했어요. 아빠도 엄마랑 25년 살면서 그런 시기가 있었어. 서로 무관심했던 시기. 그래요? 응. 그런데 아빠가 깨달았어. 엄마한테 관심을 안 가졌던 건 엄마 잘못이 아니라 아빠 잘못이었다는 걸. 전 잠시 멈췄어요. 배우자는 내 소유물이 아니야. 독립된 인격체지. 그 사람도 꿈이 있고 고민이 있고 하고 싶은 게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살잖아. 당연하게 생각하고.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들이 작게 말했어요. 오늘부터 와이프한테 물어봐. 뭐 하고 싶은지, 무슨 고민 있는지, 그리고 진심으로 들어줘. 네. 아빠, 그게 시작이야. 대화의 시작. 전화를 끊고 나서 아내한테 말했어요. 아들한테 우리 이야기 해줬어. 무슨 이야기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시작했는지. 아내가 웃었어요. 우리 이야기가 아들한테 도움이 될까요? 당연하지. 우리 실수를 아들은 안 하면 되잖아. 그렇네요. 아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우린 참 돌아왔네요. 멀리. 그래도 돌아와서 다행이야. 다음 달이면 아내 생일이에요. 전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비밀로 하고 있죠. 유럽 여행 티켓이에요. 한 달짜리. 아내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던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다 갈 거예요. 천천히, 여유롭게. 그리고 거기서 아내한테 말할 거예요.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해. 앞으로도 계속 함께하자. 당신이 꿈꾸는 모든 것, 내가 응원할게.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말하세요. 오늘, 지금, 늦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요즘 전 매일 아침 일어나면 아내 얼굴을 봐요. 잠든 얼굴. 주름이 좀 늘었죠. 머리카락에 흰머리도 많아졌고.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워요. 아니, 더 아름다워요. 세월이 만든 아름다움이랄까. 함께 살아온 시간이 만든 아름다움. 뭐 해요? 왜 저 쳐다봐요? 아내가 눈을 떴어요. 그냥 예뻐서. 무슨 소리예요? 아침부터. 아내가 쑥스러워했어요. 진심이야. 전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매일 당신 보면서 생각해. 내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 여보, 25년 전에 당신 만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아내가 울컥했어요. 저도요.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우린 한참을 그렇게 누워서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기억하세요. 정의는 결국 이긴다는 것. 용기를 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믿어야 한다는 것.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저희 부부가 할 수 있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의심하지 말고
믿으세요. 상대방을, 그리고 당신 자신을. 배우자와 대화가 없으신가요? 오늘 저녁 물어보세요. 당신 요즘 무슨 생각해? 당신 꿈이 뭐야? 내가 당신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하세요. 작은 대화 하나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희처럼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가요? 배우자를 의심하고 계신가요? 관계가 끝난 것 같아 절망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요. 그리고 오해는 풀릴 수 있어요. 대화하세요. 진심으로, 솔직하게. 그러면 보일 거예요. 당신이 놓치고 있던 것들이. 저는 그렇게 해서 제 아내를 다시 발견했어요. 25년 동안 옆에 있었지만 제대로 몰랐던 사람을. 용감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당신의 배우자도 그런 사람일 거예요. 믿으세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정말로요. 믿으세요.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고 용기 내세요.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사랑을. 저희 부부가 응원할게요. 당신의 행복을, 당신의 용기를, 당신의 새로운 시작을. 오늘 딱 한 가지, 배우자에게 당신 이야기 들려주어라고 말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그게 사랑의 시작이에요.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서로에게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눠요.